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알러지 때문에 목소리가 계속 그렇습니다. 네.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 가능한 미국 주식 우량주 5개 찝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기업, 네, 티커로는 CDNS,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뭘까요? 케이던스, 뭔가 디자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다. 이런 의미는 되겠죠. 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 뭐, 이렇게 써드렸죠. 직접 회로. 이게 IC라는 게 뭐 반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디자인, 블록 설계, 검증 소프트웨어, IP 개발, EDA 회사 이렇게 써놨는데, 조금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집을 짓는다고 뭐 CAD로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설계를 하듯이 맞죠? 네, 건축 쪽은. 그다음에 반도체는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 회로나 이런 거 설계들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이걸 뭐 손으로 그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잘 그리고 그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팅하고 하는 이런 솔루션이나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됐다. 그럼 요거 갖다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에다 넘기겠죠. 넘기면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뭐 그런 생산하는 회사들이 막 만들어주겠죠. 뭐 TSMC나 이런 애들이 이제 뭐 그런 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이 예전에는 반도체 칩 설계 이런 좀 검증 테스팅 이런 것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업 부분 확장을 해서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회사들이 점점 반도체들을 직접 설계하는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애플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칩 설계를 해버리잖아요. 칩 설계하고 생산만 외부에다 위탁하는 이런 형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칩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사 제품에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칩을 설계를 잘 하면 반도체와 관련된 가격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구매해야 되는 가격들도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고 자사만의 경쟁력들도 상당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만 하더라도 칩 설계를 직접 하죠. 자기네들이 서버 쪽에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생산 맡겨서 그걸 갖다 자기네들 서버에 탑재하고 이런 것들을 하듯이 뭐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점점 아마 뭐 확대들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 이제 뭐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노하우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포함된 이런 IP들 이런 것들이 다 녹여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줘요. 그래서 앞으로도 반도체 시장이 계속 뭐 성장하고 많이 생산하려고 하면 회로 설계하려고 하면 이런 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구독 형태로 또 제공이 되고 있어서 서비스 연장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꾸준하게 갑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서비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업을 뭐 몇 년 전에 처음 봤는데 사실 이름이 잘 안 와닿아 가지고 그냥 잊어버렸었는데 점수는 왜 이렇게 높지?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 없는 가격이 계속 거래되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밸류는 좀 높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전체 이제 수주 잔고가 58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44억 달러 대비해서 한 31%.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매출로 잡히겠죠. 네, 그래서 현재 또 요 분야에서는 경쟁사인 요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1위, 현재로서는 1위예요. 1위고. 케이던스가 그 뒤를 바짝 뒤쫓아서 가고 있는데, 시놉시스라는 이 회사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놉시스나 또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이 향후 반도체에서 우리가 맨날 뭐 장비 업체 그러면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뭐 ASML 홀딩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램 리서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또 장비 업체들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있고 뭐 AMD도 있고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끝단에 있는 이제 소비자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애들이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앞단에 뭐 설계도 하고 뭐 증착도 하고 뭐 지우기도 해야 되고 뭐 뿌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앞단에 있는 애 중에서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쪽, 약간 그림 그리는 쪽이죠. 그래서 이런 데들도
반도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상당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기든 TSMC가 이기든 뭐 AMD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런 회로를 설계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는 여러분들이 관심 기업에 넣어 놓으시고 장기간 좀 투자해 볼 만한 이런 기업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보면 네, 아름답죠. 네, 매출과 이익이 그냥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진짜 좋은 회사의 차트죠. 그냥 보면 뭐 할 말이 없는 그냥 좋구나 그냥 그런 차트죠. 올해 예상 실적을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40억 달러로 한 13%, 주당 순이익은 3.41달러로 10% 정도. 그리고 내년에도 매출액이 10%, 이익은 한 23%. 그러니까 2년 연속 매출액이 한 10% 이상 늘어나는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ASML 홀딩스랑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더라? 두 개인가 빼고는 거의 다 아날로그 디바이스하고 빼고는 거의 다 실적 성장이 한 자릿수 예상이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업종에서 두 자릿수를 성장시킨다는 거는 되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훌륭한 회사입니다. 진단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91점이고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 8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8위 기업이고 성장성 점수가 5점 만점에 3점으로 좀 낮고 그 외에는 보면 다 괜찮은 그런 형태들이 있죠. 실제로 케이던스의 이 적정 주가, AI 적정 주가를 보면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접 계산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산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센서스하고 다르고 훨씬 더 여러분들 실제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초이스탁 US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검색해서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208달러 정도인데 여기 이제 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요 윗부분이 이제 비싼 가격이거든요. 고평가. 요 점선을 넘어가면 매우 고평가. 알겠죠? 이 선에, 이 진한 선의 가운데 닿으면 적정한 가격,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좋은 기업들, 특히나 90점만, 그러니까 80점만 넘어도 어마어마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80점, 90점 이런 회사들은 저평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서 고평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이슈가 있어서 떨어지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보면 계속 이렇게 고평가 있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좀 아깝다. 근데 지금 요 시점이 보면 한 번 들어왔던 시점이에요. 그쵸? 요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 들어오다가 다시 요점에 잠깐 조정받고 또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1년 동안도 올라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한 13% 정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적정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 그 정도 가격대는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게 거래돼 있는 요 적정 주가 상단 라인도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지금은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좀 조정받으면 좋겠다. 뭐 반도체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사면 좋은데 이런 주식들이 좀 조정을 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조정을 안 받아도 덥석 사면 여러분들이 덥석 사요. 그럼 내일부터 조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나눠 사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런 기업들은 한 세 차례 정도 나눠서 내가 금액을 나눠 놓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입하면 난 사겠다. 두 번째는 요 진입한 데서 한 10% 떨어지면 더 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수량을 채워나가는 이런 가격들을 미리 설정해 놓으시면 훨씬 좋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연히 잊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져요. 주가 떨어져서 사야 되는 가격대에 오더라도 내가 이걸 왜 사야 됐지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있으면 겁이 나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고 사시는 거니까, 좀 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조정을 1년 내내 거의 안 줘서, 요 시점에는 지금 거의 안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제일 좋았는데, 요런 시점이, 요 파란색 영역 안에 들어간 시점이 분명히 또 올 거예요. 또 올 건데, 이런 기업을 잘 알아놓으셨다가, 아까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지만 잘 알아놓으셨다가, 뭐 미리 검색해 보시면 이거 저희가 요 데이터 다 제공하거든요. 이게 얼마 이하면 이 가격이 오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로 그냥 아예 다 찍어 드렸어요. 그럼 적어 놓으셨다가, 몇 달러 이하면 난 사겠다라고 세팅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딱 그냥 그 가격이 오면 나는, 첫 번째 매수에 나서야겠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좋은데 조금 비싼 게 흠이다.
네, 매매 신호 수익률 백테스팅 보면 얘는 지금 보면 백테스팅 한 자료가 없어요. 매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왜 매매를 못해서냐면 한 번도 싸게 거래된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 매수의 포인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를 보고 사는 것들은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들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좋은 기업이냐. 부실 기업을 매매하지 않아요. 두 번째, 왜냐면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좀 부실한 기업 잘못 고르면 뭐 50%도 빠지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기업에다 돈을 투자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량 기업이냐. 두 번째, 싸냐.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은 타이밍이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은 그냥 비싼 상태에서 계속 비싸게 올랐기 때문에 한 번도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없는 상태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스코어가 91점, 수급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얘가 비싸다, 40점이니까 비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채워지면 좋겠다. 근데 분명히 채워질 거예요, 언젠가. 이게 60점, 70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빠지니까 반등한다면 사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내가 그게 아니라 그때는 사야 된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근데 그거를 데이터에 따라서 잘 실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관망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조금은 좀 기다려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안 하면 그건 뭐 알 수 없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자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격대가 오면 사면 훨씬 더 수익률이 바로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형태들을 좀 좋은 기업으로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재무 차트랑 뭐 이 회사 서비스 내용들 실제로 좀 보면서 좀 더 리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던스 시스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인베스팅 플러스에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네, 영상 댓글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213달러. 네, 또 2.4% 올랐군요. 안타깝습니다.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죠? 네, 91점.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 40점. 약간 비싸다. 그 다음에 수급은 매우 좋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이제 추세이긴 합니다. 이런 이제 기업의 개요들이 있고, 뭐 나머지 이제 실적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진단 점수 보면, 보셨다시피 네, 성장성 부분들이 5점 만점에 조금 낮은 것 빼고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실적들이 어떻게 성장성들이 나오는지는 여기 보면 나오죠. 또 매출액이 13% 성장,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성장할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장기간 성장률, 뭐 재무 안전성, 이게 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전부 다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업종, 그 다음에 전체 것들하고 다 비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보면 이 회사 뭐 좋은 기업의 유형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들로 잘 지금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이익률도 13, 16%에서 지금 한 30%까지 올라왔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매출도 늘고 이익도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마진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회사가 그 회사에서 시장에서의 제품을 제대로 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로 아마 나타날 거예요. 부채 비율 87%, 네, 유동비율 126%, 재무 안전성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네, ROE는 쭉 개선됐고, 여기 보시면 PBR이 9배에서, 네, PBR이 9배에서 이제 쭉쭉쭉 올라서, 이때가, 네, 9배였네요. 9배였고, 지금은 16배. 네. ROE는 이제 지금 올라와서 한 31%, 요런 정도 돼요. 요때는 이제 순이익이 약간 높아서 일시적으로 높아진 거고요. 실제로는 이 ROE가 아니라, 요렇게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요렇게. 요 사이로 올라간 게 아니라 요 밑으로 올라간 거 맞아요. 아까 보셨을 때 순익만 하나 뾰족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외적인 이익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다 높아졌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 뭐 글로벌 공급망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래도 138일에서 작년에는 126일, 뭐 이렇게 조금 약간 줄긴 했었네요. 네, 약간 줄어서, 네, 요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개선되는, 네, 포인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뭐 더 좀 개선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면 뭐 너무 좋네요. 현금 흐름이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고, 예, 영업활동이 플러스 투자 재무 마이너스, 이게 되게 좋은 현금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잉여현금이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캐시플로우 상으로 되게 좋습니다. 주가 수익 배수는 이제 최대 뭐 70배까지도 거래됐다가 작년 말에 51배. 지금은 얼마인지는 조금 이따 앞에서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주가 매출액 배수도 최대 17배까지 갔다가 12배까지 떨어졌네요. 이것도 앞에 데이터가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PER이 67배, 네, 67배네요. 네. PSR도 16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네,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사도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이스탁에서는 이제 적정 주가, 아까 말씀드린 차트를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도 뭐 똑같이 뭐 진단 점수와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주가 추세 여기 보면 빨갛잖아요. 이게 수급이 되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적정 주가가 지금 보면 네,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네요. 계속 올라가서 매우 고평가 영역까지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매우 고평가 영역을 뚫은 적은 없어요. 최근 1년 동안에. 지금 조금 이제 비싼 가격에 가기 때문에 뭐 조정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이제 고평가가 176달러를 넘어서는 거니까 지금 213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가격이 요 떨어져서 요 음영으로 되어 있는 상단 부분이 가격이 얼마냐면 한 176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6달러 이하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 이 회사가 드디어 고평가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기에 좋은 가격들은 그 가격까지 좀 그러니까 이후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분기마다 어쨌든 요 가격들 오를 거니까 그 위치랑 이런 것들은 좀 검색해 보셔가지고, 지금 시점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검색하셔가지고 이 내용들은 데이터 확인하시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와 그 다음에 적정 가격에 변화하는 그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업도 꼭 관심 기업에 넣어 두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